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 많고 달 많은 대장동. 대장동 버스의 주인공 최인식 대표님과 김대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제가 대장동 버스를 몰고 나타났더니 아마 당혹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박 회장님도 그러시고, 저와 김대호 소장님은 김대호 소장님을 제가 원군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분노한 지식인으로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국민들을 그 아픔을 분노를 좀 대변해 주고 이걸 좀 이 투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또 이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김대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갑자기 이게 대장동 버스는 저하고는 익숙지 않은데 워낙이 갑작스럽게 생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이슈가 단군 이래 최대의 인허가권을 등에 업은 최대 부정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또 주인공은 이재명 아닙니까? 본인이 얼마 전까지 대장동은 본인이 설계했고, 어제는 보니까 이제 다시 성남시장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장동은 다시 하겠다고 지금 뻔뻔하게 나오고 있어요. 대장동 버스를 기획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 이대로 끝날 것 같다 잘못하면 저 이재명의 언변에 유희에 다 속아서 지금 대장동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단순하게 지나가거나 잊혀질 사건이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건인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 분노하고 계신데 이걸 정치권에서 야당에서도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고 지금 시민사회에서만 지금 힘없는 그 시민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이 불씨가 꺼져버리고 잊혀져 버릴 것 같아서 이걸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 대장동 버스에 담아서 반드시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이 주범 몸통을 밝혀내서 처단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싸움의 전선을 끌어가기 위해서 대장동 버스로 갑작스럽게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장동에는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대장동을 가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이 대장동이 있는 선거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고 전 거기서 한 3년 정도 계속 살았고요. 또 이 대장동 이거를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이 치적을 발판으로 해서 대통령 출마까지 한 이재명 후보는 소시적부터 함께 대장동 성남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후보하고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한 동네에서 저는 거기서 이제 독서실을 했고요. 그리고 학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때 당시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뭐 그 가족 간의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우리 김대우 소장님은 대장동에 가보셨습니까? 대장동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대장동의 이 조감도 그 처음에 어떤 기획 단계에서는 아주 뭐 덤성덤성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변하면서 그냥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그러니까 아마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좋게 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어떤 이른바 이제 이재명식 표현에 하면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엄청나게 생기는 과정을 그냥 이 조감도로 이제 이걸 갖다 봐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특수관계인들한테 사실은 몰아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은 제가 막 세세하게 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대장동 버스의 어떤 탑승자로서 대장동을 곳곳에 이렇게 누비게 이제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뭐
앞으로 자주 가게 되겠죠. 예. 지금 자택이 대장동 주변이라고 하시니까요. 판교니까 대장동을 포함하고 있는 데죠. 원래 이제 대장동은 판교에 성남에서 판교가 동판교가 있고 서판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서판교에 해당해요. 경부 고속도로로 이제 우리가 저 내려가다 보면 우측편에 해당하죠. 과거에 정신문화연구원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학연구소죠. 그 맞은편 동네가 이제 대장동인데. 대장동 주변에 사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대장동 민심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대장동 민심도 걱정이 국민들과 같죠. 이 사건이 다른 또 하나의 과거에 지나간 사건처럼 유야무야하고 이제 저쪽에서 여당이 집권을 하거나 만약에 안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지금 이재명 시장이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근데 몸통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건이 과연 묻혀버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냐는가. 그래서 지금 유야무야 끝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대장동 주민들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를 보니까 예부에 대장동 그분을 구속하라. 이런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그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저도 생각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인허가권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시장이 몸통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검찰만 수사를 지금 몸통 수사를 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 많죠. 그렇죠. 이재명 우리 그럼 김대호 소장님께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대해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자신의 선택은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그 사람은 말을 할 때 말입니다. 대장동의 설계자는 자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또 자기 몰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한기, 김문기 등에 대해 가지고도 잘 몰랐다 그러다가 그 지금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잘 몰랐다. 또 그러다가 이제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도 그거를 다시 하겠다. 야, 이게 참 한마디로 후한무치, 모렴치, 국민 무시 이건 그야말로 이제 지지도가 지금 조금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준석 그 난동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지지세가 주춤한 사이에 조금 오르는 듯하니까 어저께 한 말이에요. 다시 해도 대장동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재명이 어저께 한 이야기죠. 다시 돌아가도 자기는 그대로 설계를 하겠다는 거거든. 대한민국을 전체 대장동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이 부분이 사실상 대선의 제일 큰 이슈인데 이재명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재명은요. 지금 저 대장동 문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순간의 끝장입니다. 바로 감방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억지를 쓰고 있는데 나는 이재명의 그 발언을 하는 심리적 상태를 얼마 전에 그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이재명을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보인다. 그랬는데 아마 어저께 한 발언이 이재명이 다시 돌아가도 할 것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지적이라고 어저께 하는 걸 보면서 그 정신과 전문의가 이재명을 소시오패스라고 볼만한 여지를 말씀하신 것이 어저께 그런 현상이 아니겠는가.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 알만한 분들은
한 커플만 덮치면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것이 검찰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안 할 뿐인데 여기에 나서서 배째라 하고 국민을 향해서 그 대장동은 지금도 잘한 사업이고 또다시 하겠다고, 이건 국민 무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제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어저께 그 발언은 아마 국민들이 심판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다시 돌아가도 대장동처럼 하겠다. 그러면은 원주민들한테 토지를 헐값 매수를 해서 약탈하는 거지. 약탈. 뭐 매수도 아니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아파트 용적률을 갖다 줘가지고 그 엄청난 수익을 자기 어떤 특수관계인들한테 그렇죠. 천억, 요번에 대선에 천억씩에 몰아주고요. 그 과정에서 유한기, 김문기처럼 말입니다. 이 배임 혐의를 받는 그 실무자들을 갖다가 자살시키고 지금 이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지금 하겠다는 게 요거죠, 그죠? 이게 특수관계인들한테 몇 천억 뭐 몰아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사업을 자유경제 시장경제에서 건설 회사가 어떤 땅을 해서 건설을 해서 뭐 1,000만 원을 들여서 1,000억을 벌어도 그걸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허가권을 등에 업은 측근들이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보자면 1조 6천억의 지금 나눈 돈만 8천억이에요. 1조 6천억의 이익을 보게 해줬는데 그것을 다른 기업이 한 게 아닙니다. 건설을 해보지도 않은 자기 측근 시켜가지고 그 돈을 벌도록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몇 사람도 자기 측근. 그러니까 우리는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의심하느냐. 자금을 지금 자금 분배되어서 자금 출구를 조사하면 이거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사비로 사용했다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자, 모 회사로부터 300억을 가지고 가서 전환사채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전환사채로. 그 조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통령이 돼도 대장동 같은 이런 개발 사업을 계속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 대장동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 꽤 많은 사람이에요. 대장동 사업을 역으로 하겠다고 치고 나감으로써 이 대장동의 이 고리로서부터 선거 동안에라도 영원히 감추지는 못해요. 대선 때까지만이라도 이것을 가려보겠다는 그 꽁수를 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대장동 다시 할 사람 아니지. 그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주 인물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자살했죠, 자살. 근데 자살인데 그건 아직 우리가 자살을 시켰는지 누가 타살을 했는지 정확한 수사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운명을 달리함으로 해서 혹간 진실이 묻혀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도 더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 대장동 버스를 우리가 더 1호, 지금 1호가 출발했어요. 제가 워낙에 이제 다급해서 1호만 출범을 시켰는데 이제 2호차, 3호차 전국에서 지금 이 대장동 버스를 계속 출범시켜서 온 국민들이 대장동 문제를 모두가 다 함께 감시하고 똑바로 주범을, 몸통을 찾아낼 때까지 이제 이것을 이제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 열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실 계좌 추적을 하고요. 어쨌든 금융거래 흔적이 남을 거고요. 그다음 통화기록 흔적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쉽게 못 지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수사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계좌 추적하고 이 통화 기록들 조회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한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좀 제대로 탐문하면은 그냥 그 실체는 그냥 금방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수사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수사할 게 없는 게 정영학 씨가 모두 다 녹음 파일을 다 검찰에 갖다 냈어요. 내서 이미 수사가 거의 다 돼 있는 겁니다. 추적할 것도 없어요. 있는 대로 잡아다 그냥 조사하면 나오는 일이고 네네. 검찰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모르는 검찰이 어디 있어요. 그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이제 특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핑퐁치기인데 네네. 윤석열 후보는 그냥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서 언제든지 특검하자.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거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특검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특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은 되겠죠. 언제 해도. 그런데 언제 하느냐가 문제이고 선거 끝나고 하겠죠. 얘네들은 지금 180석의 거대한 여당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정치 세력들이 아니에요. 이 여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이 특검을 자기가 하긴 한데 신용을 하겠죠. 뭐 관제 특검을 또 하는 수도 있잖아요. 박범계 특검 하면 하나마나한 거죠. 네. 우리 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들은 수사를 피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특검도 수사를 피하기 위한 특검을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일단은 수사 결과가 이게 수사에 그 특검이 수사를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대선의 임박에서 특검을 갖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검의 어떤 그 이 책임자를 갖다가 지금 김호수 검찰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특검으로는 밝혀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대장동 버스를 타고 아니면 뭐 버스가 없는 사람은 트럭을 갖다가 대장동 트럭을 만들든지 하다못해 대장동 소가 있으면 대장동 소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대장동 자전거, 대장동 킥보드라도 해서 그걸 써붙이고 특검도 요구하고 대장동의 그분 아니 그놈이죠. 그놈을 갖다가 잡아라. 자 이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과격한 발언은 우리 저기 하지 박 마시고. 회장님 특검 걱정할 것 없어요. 정권 바뀌면 일반 파출소 승정한테 맡겨도 다 잡아내요. 그렇죠. 그러면 정권 바꾸면 됩니다. 정신 없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총 나와라 활나와라고 그 이재명의 말노름에 이 헛소리에 그냥 현혹되어 가지고 지금 이걸 대장동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대장동을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장동 버스로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가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 특검할 필요도 없어요. 이 검찰이 다 해결하고 어디 파출소 동네 파출소에다 갖다 맡겨도 해결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지금 대장동 버스는 그분을 쫓아다닐 것이다. 네. 이렇게 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을 이재명으로 봐요. 대장동 버스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 난 대장동 구체적인 버스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분 추적 대장동 버스예요. 우리 버스 이름이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재명이 몸통이고 인허가권자고 본인이 자기의 치적이라고 말한 이상 이재명을 몸통으로 보고 그분으로 보고 대선 기간 동안 나는 확실하게 쫓아다닌다고 그래요. 그 메타버스를 따라다닌다는 그러면 이야기예요? 메타버스를 이재명이 탄 버스가 어떤 버스이든 어디든 이재명 가는 곳에는 대장동 버스가 간다. 그래서 좋은 버스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법률 정한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다 검토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를 산 거예요. 관광버스를 가지고 아예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걸로 하면 만약에 그 문제를 삼는다면 내가 법적 모든 책임 다 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찾는 대장동 버스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권을 발동해서 우리 자유시민으로 살아가려면 그만한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장동 버스는 네. 이재명만 따라다닌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2호 대장동 네. 버스, 3호 네. 대장동 버스를 네. 계속 만들어내신다고 네.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거는 계십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돈이 좀 들어가요. 그 버스를 세내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큰 돈 들어가시네. 이 대장동 버스를 한다고 하니까 관광 버스들이 누가 나서지를 않아요. 돈을 1,200만 원 준대도 한 달에 1,200만 원을 준대도 누가 나서질 않는 거예요.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정권이 안 바뀌면 어떡할까 봐. 보복당할까 봐. 그래서 이제 1호차는 그분만 쫓아다니고 2호, 3호차는 계속 이 시민사회 지역을 도는 차를 지역을 할당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돌도록 이렇게 우리 지금 대장동 버스 네. 최인식 대표님은 당 소속이 어떻게 되십니까? 난 당이 없어요. 당 북한 소속 국민의힘 아닙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아니고 저 얼간이 같은 저 쓸개 빠진 정당들을 저 정당을 뭐 정말 난 할 생각도 없고. 국민의힘 또, 소속은 아니고 그럼 예. 지금 현재는 무소속입니까? 무소속이든 뭐 우리 정당을 안 갖고 있습니까? 박 회장 아시다시피 나는 정당은 내가 창당을 해서 당 대표는 했어도 네. 남의 당에 가가지고 뭐 당원은 하는 거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하여튼 이번에 이제 특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장동 버스가 대장동 진실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반드시 우리 합니다. 국민들에게 네. 대장동 버스 대표로서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자, 이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장동 문제는 특검을 하고 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관심을 끝나는 날 이거는 대장동 문제는 또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세월호가 한 지금 12년째 하고 있나요? 네. 2014년부터 네, 2010, 이제 8년 다 돼가요. 8년 됐죠. 네. 자, 각종 문제들을 얼마나 했어요. 적어도 세월호보다는 훨씬 이게 액수로는 1조 6천억입니다. 국민을 약탈한 1조 6천억을 국민 약탈을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해결될 때까지 하면 세월호보다 더 오래 가야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죠. 세월호와 이제 사건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시기적으로 기한이 없다. 더 기한 없이 더 이 문제가 그럼 기한을 접어두고 하는 그 것이 이야기죠. 아니고 예. 무기한으로 이 문제가 몸통이 밝혀지고 국민 약탈 자금이 전부 다 환수돼서 또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고 이걸 정상화시킬 때까지 이 대장동 버스는 계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1조 6천억이 네. 아니라 160조, 1600조로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법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벌을 안 받는다면은 대한민국은 조폭, 도적 중에서도 아주 저질 양아치 집단이 국가 권력을 접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온 분이 대통령 후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대법원도 거래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1조 6천억이 아니라 1600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인재가 있겠어요? 이게? 이런 나라에서 힘써 일하겠습니까? 완전히 나라 무너진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장동 버스는 단순히 뭐 1조 6천억 환수하는 어떤 버스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와 비전을 얘기하는 버스예요. 그렇습니다. 대장동 버스가 희망 버스입니다. 네, 이게 대장동 버스가 희망 버스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야전에서 우리 대장동 버스에서 오늘 이제 대장동 버스에서 좀 이 인터뷰를 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길이 너무 막혀서 여기를 1시간 반 늦게 오는 바람에 정말 그 미안하고요. 그래서 여기 갑작스럽게 이 야전 사무실에 와서 하게 되니까 그래도 춥기는 좀 안 해서 나으네. 아니 근데 그 앞으로는 대장동 버스 안에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대장동 버스 안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것도 네. 계속 이제 저희들이 중계를 네. 할 것이고 예. 뭐 주로 이제 지방에 안 갈 때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걸고 이제 시청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야. 그분 노선에 따라 있으니까 그분이 가는 날은 바쁜 뭐 그분이 어디를 움직이면 따라 움직일 거고 아니면은 이제 시내에서 우리 그 걱정하시는 국민들과 함께 이 시민 발언대 대장동 속풀이 발언대도 하고 또 대장동 버스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손님들을 만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아예 사무실을 박 회장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사무실 강남 사무실을 뺐어요. 12월부터 이제 빼가지고 대장동 버스 대장동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장동 버스를 내 비즈니스 사무실이기도 하고 지방에 가면 숙소이고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먹고 하는 모든 생활을 대장동 버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 문제는 국민의 힘만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거는 전 국민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장동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분이든지 탑승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이 버스가 대장동과 관련된 이 문제의 운동과 관련해서 이 필요하면 버스를 전부 다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 버스 제공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장동을 이제 2호 3호차는 대장동 광화문에서 양재를 거쳐서 대장동 백현동을 다녀오는 그 투어 코스도 지금 생각하고 그거 정말 좋네요. 그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은 그거를 이제 대장동 버스를 어디서고 탈 수 있도록 정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1호차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장동 버스는 대장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모든 시민은 언제든지 예약에 의해서 탑승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풀이도 할 수 있다. 그럼 속풀이 바른데 화풀이 바른데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화병 나서 죽지 않겠어요? 자, 검찰 수사기관이 전부 다 어용이 돼버렸고 이 언론들도 어용 언론이 되어서 우리 그 시사 포커스 같은 이런 우리를 나하고 그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인터뷰라도 해주니까 다행이지. 어떤 대장동에 대한 이 답답한 국민의 심정을 어디 언론이 제대로 받아를 줍니까?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합니까? 야당이 대여투쟁을 합니까? 야당 대표란 놈이 대여투쟁을 안 하잖아. 욕은 하지 마시고. 아니 놈 자자를 써서 그리고 욕 쳐들어야지. 욕 쳐들. 욕이 아니라 총이라도 있으면 쏴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장동 버스 출발합니다. 대장동 버스에 탑승하시고 싶은 분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